어쩌다 이렇게 나왔지? 예. 하나 또 해보죠. C2, H2가 완전 연소해서 이산화탄소와, 이네요. 수증기 또는 물이 나오는 그런 반응입니다. 몇 번 해서 이제 느낌이 오죠. 여기 탄소랑 수소만으로 돼 있는 애가 완전히 연소하면은 이산화탄소랑 물만 나옵니다. 수증기나, 여기 아세틸렌, 이 아세틸렌인데요. 얘는 용접할 때 에너지가 엄청 많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화합물이라서 연소시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에너지를 밖으로 엄청나게 방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속을 녹일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의 열이 나옵니다. 아세틸렌 54.6g이 연소하면 이산화탄소는 몇 그램 나올 거냐?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아세틸렌의 질량에서 이산화탄소의 질량으로 바로 가는 길은 없죠. 그러니까 몰 질량을 사용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직접적인 정보인 몰몰 이렇게 바꾸는 거. 몰몰 바꾸는 거는 요 개수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해봅시다. 54.6g 아세틸렌 곱하기 이걸 없애려면 일단 몰수로 바꿔야 되니까 그럼 1몰 아세틸렌은 몇 g에 해당하냐 하면은 26.04 몰 질량이에요. C2H2에 해당하고요. 그럼 일단 몰수로 바꿨잖아. 그러면은 내가 관심 있는 게 얘랑 제 사이의 관계죠. 물어본 게 CO2가 얼만큼 나올 거냐 그거니까 2몰 C2H2 4몰 CO2 요게 개수를 통한 몰수의 그 전환 인자를 만든 거죠. 곱하기 다음에는 CO2의 그 몰수를 g으로 바꿔야 되니까 CO2의 몰 질량은 44.01g입니다. 이걸 쭉 계산하면은 185g이 나오는데요. 단위가 뭔지 한번 보면은 그램 C2H2, 그램 C2H2, 몰 C2H2, 몰 C2H2, 그 다음에 몰 CO2, 몰 CO2 다 사라지고 남은 건 요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숫자를 다 계산을 하면은 185가 나오는데 그 185가 뜻하는 거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이다 그 소리죠. 결국 요거 54.6g이 요거 185g으로 바뀐 그런 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몰수로 바꿔서 다른 것의 몰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질량으로 바꾸는 그런 그 전환인자 또는 변환인자를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은 계산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이거를 비례식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비례식으로 하면은 중간에 한번 삐끗하면은 어디서 틀렸는지 찾기도 어렵고 실수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한 이 그 전환인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쓰기 바랍니다. 굳이 안 쓰겠다. 할 수는 없는데 실수를 하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거 하나 해보죠. C7, H16 이것도 완전 연소하면은 이산화탄소랑 물만 나오겠죠?
11 O2 7 O2 7 CO2 더하기 8 H2O 22.5g. 요게 22.5g. 연소하면은 연소시키려면 요거를 이거 22.5g을 완전 연소시키려면 산소가 얼만큼 필요하냐, 몇 그램 필요하냐, 뭐 그런 말입니다. 몇 그램.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한번 해보죠. 처음에 시작하기를 22.5g C7H16에서 시작을 하죠. 여기서 여기로 질량으로는 바로 못 갑니다. 누누이 지금 얘기를 한 바와 같이 가려면은, 그러니까 질량을 구하려면은 반드시 몰수를 거쳐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1몰 C7H16은 이거의 그 몰 질량이라는 소리죠. 100.2g C7H16. 그 다음 참 물어보는 것 중에 얘네들의 그 원자량을 다 외워야 되나요? 안 외워도 괜찮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그 시험 볼 때는 다 책 펴고 보니까 뭐 주기율표를 참조를 하든지 아니면은 책에 이제 중간에 나오는 표를, 그러니까 그 어떤 원소의 질량을 참고를 하든지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는 요거랑 요거의 관계죠. 1몰 C7H16 하고, 이 반응에서는 화학 양론은 항상 특정한 화학 반응식을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거는 할 수가 없어요. 11몰 O2.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산소의 몰수까지 온 것이고요. 다음에는 산소의 몰수를 산소의 질량으로만 바꾸면 되잖아. 32.00g O2. 이게 바꾸면은, 그러니까 그 전환 이제 곱해주면은 그람 C7H16, 그람 C7H16, 몰 C7H16, 몰 C7H16, 몰 O2, 몰 O2 다 사라지고 남은 단위는 그람 O2만 있죠. 그러니까 22.5를 100.2로 나누고 11을 곱한 다음에 32를 마저 곱하면은 이게 79.12 나옵니다. 이 79.1이 뜻하는 거는 단위니까 산소의 질량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처음에 17H16이라고 부르는 헵테인인데요. 헵테인, 휘발유에 하여튼,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 얘가, 완전 연소되면은, 되기 위해서는 산소가 요만큼이 필요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정보가 어떻게 흐르는지 잘 한번 봐요. 질량에서 몰수로 바꾸고, 몰수에서, 어디 갔어요? 다시 몰수로 바꾸고, 아까는 이 헵테인의 몰수였는데, 지금 산소의 몰수로 바꾼 거지. 그 다음에 다시 산소의 질량으로 바꿨습니다. 색깔을 다른 걸로 해보죠. 질량에서 몰수로, 몰수에서 몰수로, 그 다음에 몰수에서 질량으로. 그러니까 이 특정한 화학식에서는, 화학 반응에서는 22.5g 헵테인이라는 애가 79.1g 산소랑 동등한 양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반응물이나 반응물끼리나 또는 뭐 반응물과 생성물 그 사이에 딱 떨어지는 양이 주어졌을 때, 그때 이제 그
값을 이제 구했는데요. 이게 딱 떨어지게 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딱 맞게 주는 게 힘들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뒤쪽에 가서 이제 화학 평형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딱 떨어지는 양을 주는 것보다 한쪽을 좀 더 많이 그러니까 반응물이 두 개가 있을 때 다른 반응물을, 그러니까 한 반응물을 더 많이 이렇게 주입을 하면은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예. 그래서 만약에 A랑 B가 더해져서 C가 되는데, 얘랑 얘가 딱 떨어지게 1대1로 주어지지 않고 몰수비로 만약에 1대2로 주면은 당연히 얘 하나 없애는데 이거 하나만 필요하니까 B는 하나는 소모되고 하나는 남게 되겠죠. 그렇죠?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요거가 1대1로 반응을 하니까 만약에 내가 1몰하고 2몰을 주면은 1몰은 요거 1몰이랑 반응해서 얘는 이제 다 소모가 되는데 얘는 하나만 소모되고 하나가 남죠. 그래서 반응물이 완전히 소모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요거를 한계 반응물, 이 리미팅 리액턴트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한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 이거를 제한 반응물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얘가 좀 더 그럴듯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를 제한하는 거야. 더 이상 못 일어나게. 왜 못 일어나냐 하면은 다 전부 소모돼서 더 이상 반응할 게 없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같은 경우 A가 다 소모돼가지고 이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 A가 없어서. 그런 의미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제한한다.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이 리미팅이라는 소리가. 한계 반응물은 그냥 리미트라는 거를 그냥 번역한 거죠. 그냥.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런 애들을 과량 반응물 또는 그냥 과량 이렇게 씁니다. 또는 초과, 엑세스, 많은 거, 초과 반응물이라고. 보통 과량 반응물이라고 하거나 많이 합니다. 너무 많다 그래서. 그래서 한계 반응물은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서 완전 소모되는 애. 그 다음에 과량 반응물이나 초과 반응물은 반응물 하나가 없어서 반응을 못하고 남아있는 애, 걔를 말합니다. 얘가 그 화학 양론할 때 두 번째 그 트위스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제일 쉬운 거는 몰수를 그대로 몰수로 바꾸는 거. 이게 제일 쉬운 거였죠. 그 다음으로 살짝 꼬인 게 질량을 몰수로 바꾸고 몰수로 바꿔서 다시 질량으로 바꾸는, 요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살짝 어려워진 거라고 한다면은, 지금 하는 이 한계 반응물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 반응물을 계산할 줄 알면은, 한계 반응물 이런 그 조건에서 반응물이나 생성물을 계산할 줄 알면은 이 앞에 건 다 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한번 봅시다. 책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핫도그라고 하죠. 핫도그. 음, 핫도그라고 할까? 뭐라고 그래? 버거. 버거인데요. 버거를 만들 때 빵하고 아래위하고, 아래위 하나 이제 두 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햄버거 패티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빨간색이 낫겠네요. 토마토를 2개를 넣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면은 얘를 화학 반응식처럼 쓰면은 2빵에 1패티에 2토마토를 하면은 1버거가 나오는 거죠. 그죠? 맞죠? 2개, 1개, 2개.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빵, 패티, 토마토가 정확하게 이렇게 있으면은 버거가 딱 떨어지게, 아이고 1버거가 나오죠. 또는 4개, 2개, 4개 있으면은 2버거가 나오는 거지. 근데 만약에 3, 1, 2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3이라고 4로 합시다. 그래야 되니까 4라고 하면은 어, 만약에 빵만으로 보면은 버거를 2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빵으로만 보면은 그렇죠. 이게 2개니까 빵 2개, 빵 4개면 버거 2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인데 얘네를 다 쓰기 전에 또는 얘네가 반응하기 전에 요게 먼저 소모가 되는 거지. 여기다가 패티하고 토마토 넣어버리면은 끝이에요. 요거 하나 만들면 땡이라는 소리지. 그래서 얘는 그냥 남습니다. 그럼 아까 했던 대로 빵이 과량 또는 초과 반응물이 되고 패티랑 토마토가 한계 반응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계 반응물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개수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그 조합이기 때문에 그 별로 헷갈릴 일이 없는데 이것들이 다 이제 좀 더 복잡해지고 개수가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질량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면은 생각보다 이게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그래서 버거가 몇 개 나오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계 반응물이 뭔지 먼저 찾은 다음에 버거의 양을 구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정상적이라기보다는 있어 보이는 방법이에요. 있어 보이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각각을 다 한계 반응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소모된다면 버거가 몇 개 나오냐 그거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해보죠. 빵이 4개가 소모된다. 그럼 버거 몇 개 나옵니까? 방금 한 대로 2개가 나와요. 버거가 생성물이 패티 1개가 완전히 소모된다고 생각하면은 버거는 1개 나오죠. 버거 하나에 패티 하나 들어가니까 토마토 2개가 완전히 소모되면은 역시 패티는 아니 버거는 하나만 나옵니다. 생성물을 이렇게 보고 작은 애 버거는 요만큼만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애는 과량 반응물이에요. 또는 초과 반응물. 약간 문제가 질량으로 이제 정보가 주어지고 개수가 조금 복잡해지면 한계 반응물을 먼저 찾아내고 그 다음에 생성물의 양을 구하는 방법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조금은 그 화학 양론이라는 것에 좀 부합은 합니다. 그 개념 자체는. 근데 그러다 보면 틀릴 수가 있으니까 하다 보면은 좀 안 틀리는 방법 또는 어 굉장히 무대뽀라고 하긴 좀 그렇죠. 하여튼
좀 더 정확한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주어진 것들이 일단 다 소모된다라고 가정하자라고 하고 생성물을 구한 다음에 그 생성물들 중에 작은 만큼만 실제로 생성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애가 얘네들이 한계 반응물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과량 반응물 또는 초과 반응물이 됩니다. 예? 일산화탄소하고 수소가 반응해서 메탄올이 만들어지는 반응이 요것이고요. 만약에 얘가 산몰 처음에 이제 집어넣어줬을 때 얘가 5몰이 있었다. 그럼 얘는 몇 몰 나오냐? 몇 몰 나올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은 개수가 단순하잖아요. 간단하고 그다음에 숫자도 무지 단순하니까 첫 번째 방법 한계 반응물을 먼저 찾기. 요게 1대2로 반응하잖아요. 1대2. 그러면 얘가 3몰이 반응하려면 6몰이 있어야 되잖아요. 6몰이 없잖아. 그죠? 6몰이 없으니까 당연히 얘는 다 없어질 수가 없어요. 얘가 먼저 없어진다는 소리지. 그죠? 그러니까 2대1이니까 또는 1대2니까 CO 는 2.5몰만 소모됩니다. 그죠? 그리고 0.5몰은 남아요. 남는다. 그러면 얘가 2.5몰 소모되면은 당연히 얘도 2.5몰 나오겠죠. 아이고, 2.5몰. 메탄올. 그쵸? 그러니까 얘가 3몰, 쟤가 5몰 있으면은 수소가 모자라서 메탄올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못하고 이 일산화탄소를 다 소모시킬 만큼 만들어지지 못하고 요만큼만 2.5몰만 만들어집니다. 1대1인데 그죠? 일산화탄소랑 메탄올은 이 화학 반응식에서 1대1이라서 마치 산몰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아니란 소리예요. 왜 아니냐? 얘가 부족해서 수소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수소의 양에 의해서 메탄올의 양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가 한계 반응물이고 쟤가 초과 반응물 또는 과량 반응물입니다. XS. 그죠? 두 번째로는 한계 반응물이 뭔지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 구해보자라는 거죠. CO가 완전히 소모되면 방금 얘기한 대로 메탄올이 이게 3몰이죠. 메탄올이 3몰 생성됩니다. 1대1이니까. 수소가 다 소모된다라고 가정하면은 2대1이니까 아니고 5몰이죠. 참 미안. 얘가 다 소모된다라고 가정하면은 얘는 2.5몰 만들어집니다. 방금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요거하고 요걸 비교해서 작은 쪽 작은 만큼 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양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이게 실제로 만들어지는 거고 요만큼을 만들게 하는 재가 한계 반응물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에서는 누가 한계 반응물인지 먼저 찾아서 그 다음에 생성물을 계산을 한 것이고 밑에서는 누가 한계 반응물인지 잘 모르고 일단 생성물이 얼마큼 나오나 보자 라고 해서 생성물을 이제 진짜로 만들어지는 생성물이 얼마인지를 먼저 구했죠. 그 다음에 요게 나오게 하는 그 반응물이 한계 반응물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뭐 어떤 방법을 하건 똑같아요, 결론은. 근데 숫자가 좀 복잡해지면, 지금은 단순한 거고요. 숫자가 복잡해지면 두 번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